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성공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3,26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철강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가 반등에 성공했고 또 정치권 관련주 움직임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8%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좀 관망을 했는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일시적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어떤 영향 미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작전까지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철강주 다시 만난 랠리라는 주제로 철강주가 제2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신세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세 받고 있는 신세계,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포트에서는 언택트 대장주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전망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철강주 다시 만난 랠리라는 주제입니다. 주요 철강 업체들이 올해 2분기에 호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펼쳤는데 아무래도 이 전일 뉴욕 증시에서 이 경기 민감주가 반등을 했다 보니까 철강주들도 이 상승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포스코 강판이 11%, 대한제강 8% 등등 거의 대부분의 철강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좋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약간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소외될 수 있겠죠. 그만큼 순환매는 빠르게 이어가는 장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에 관련된 흐름들은 중기적인 동향들을 봤었을 때 계속 실적과 함께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어제 중소형 철강 쪽은 그나마 중형급이죠. 이쪽은 괜찮았는데 대형급은 좀 무거웠다는 관점 쪽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 한 5월 달 중반대 40만 원대 가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30만 원대 중반대에서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국 정부가 이제 약간 투기적인 세력들을 제거하겠다는 입장과 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움직이면은 또 그에 따른 부담이 큰 또 이제 물가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입장이 중국 정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 관련된 쪽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정부 비축분도 푼다. 그리고 그 관련된 원자재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한 입장들을 보다 보니까 특히 원자재 가격들이 중국 중심으로 하향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하향 정체되다 보니까 어떤 가격을 못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좀 재미없었던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일단 한풀이 꺾였다고 보여져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중요한 게 달러와의 추이죠. 지금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 저희가 다 아는 기본 상식처럼
원자재 가격들은 하락합니다. 게다가 또 정부 글로벌 정부들이 약간 좀 선제적인 이런 조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올라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또 어제 지난주에 미국의 선물 옵션까지 만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상품 시장의 선물들도 다 마감이 됐죠.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투기적인 수요가 끼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다 이제 청산되고 정리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럼 이제부터 또 3개월 동안 다시 움직이는 관점 쪽에서 그대로 또 최근의 하향세만 이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달러와의 추이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반등 추세로 나갈 수 있다는 쪽에서도 그 소재 관련된 쪽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P와 Q의 흐름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일단 P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방 산업이 아무래도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한 5월 달까지는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격을 올린 상황 쪽에서 더 이상 못 오를까에 대한 흐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산업들이 경기 회복과 함께 좋아지는 구조 쪽에서 조금만 또 철강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또 반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릴 명분은 또 근거는 충분히 있다는 쪽에서 P는 여전히 가격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Q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특히 수요가 계속 확보되는 모습들 아직 경기가 괜찮다 보니까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쪽의 동향들과 함께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Q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공화당과 또 서로랑 설레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또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또 확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철강이나 소재 쪽은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concept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실적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때 생각보다 괜찮은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모습들이 나왔고 2분기는 가격을 인상한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괴리가 발생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적 시즌 때는 철강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다시 회복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철강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여전히 지금 같은 때 어떤 흔들리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철강주 나올 때마다 그래도 약간 좀 특화된 섹터 쪽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철근과 관련된 대한제강이나 그리고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열연 냉연 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죠. 이런 쪽으로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는 쪽의 시각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업체들은 수요가 견조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탄탄해야 주가 상승도 뒷받침되는 부분인데 구리 가격이 요즘에 또 치솟고 있죠.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철강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KG ETS 날마다 신고가 행진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일도 20%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쓰레기 폐기물 관련 종목인데 아무래도 여름에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일정 있는 주식으로도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게 봅니다. 네. 거기서 일단 KG ETS를 단순하게 폐기물 쪽으로 보시면 접근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다변화된 실적 구조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한 5월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7,000원이 안 됐습니다. 6,000원대 밑에 있던 회사가 2달 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 3배 올랐죠. 그런 쪽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짝 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건 부담이지만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스타일은 또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스타일이고 저평가를 또 해소하겠다라는 입장이게 되면 또 이게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어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더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가 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 환경 쪽과 환경 관련된 또 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또 바이오 쪽과 관련된 것도 바이오 중요가 있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 쪽에 더 가까운 바이오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자회사가 굵직한 게 있는 게 KG 동부제철, 이 철강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항만 관련된 KG GNS가 있습니다. 이쪽은 요즘 또 물류 관련 기업들이 핫하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해운 운임 계속 올라가는 추세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항만 쪽의 서비스와 항만을 관리하는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부대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도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인데, 이 두 개의 자회사 대표적인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가치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KG ETS의 주가와 지금 올라간 시총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보다도 좀 더 작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또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인데, 지금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의무 발전과 관련된 이 발전의 여러 가지 흐름을 하반기에 아직까지 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확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사업 외에도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더 확정되면서 수소 관련된 쪽도 같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한번 확정되면서 그에 따른 발전 사업에 대한 변화들도 계속 재정립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얘기하는 이 의무 발전 비율이죠. RPS라고 하는 쪽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친환경 쪽으로 발전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관점들인데, 게다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바이오 중유 관련된 쪽도 특히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가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같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에너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회사의 어떤 실적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에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별도 기준으로 실적을 보느냐, 또 연간 또 같이 합친 연결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특히 연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실적 흐름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더 좋다라는 관점 쪽의 변화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1분기 실적 상당히 뭐 1000%대 이상씩 영업이익이 늘어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기조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없던 뭐 합병과 관련된 흐름들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와 관련된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지금 올해 매출이 2조 9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340억대, 그래서 즉 뭐 1,800%, 1,100% 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지금 매출이 2조 9천억인데 시총이 지금 7천억대 정도면은 비싸지가 않고요. 게다가 영업이익이 2천억대인데 시가총액이 7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제 많이 올라온 주가에도 불구하고 위상 대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비싸지 않다는 게 지금 뚜렷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간 것 때문에 부담은 있어도 한 단계 레벨업, 특히 지금 같은 구조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앞으로 주가가 2배를 가도 그렇게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연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저평가를 해소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아직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가 문제일 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 또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관심이 높아지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 SGC 에너지라는 회사 같습니다. 이쪽도 보면은 과거에 삼광글라스, 이테크 건설 투자 부문, 또 군장에너지라고 하는 세 개 회사가 합병이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또 합병되다 보니까 덩치가 커졌죠. 그래서 발전 에너지 그리고 건설, 이테크 건설 또 투자 부문과 관련된 부동산 그리고 또 유리는 삼광글라스죠.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커진 외형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열병합 발전 집단 에너지 사업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특히 우드 필렛이라고 그러죠. 이런 나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떼서 이와 함께 증기를 이용한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군장에너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온실가스 배출권도 확보가 되죠. 이런 쪽에서 최근에 ESG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뜨거운 상황들인데 또 적합한 사업 모델을 하고 있다는 것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REC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확보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S&P라고 하는 또 어떤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래서 즉 또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내 발전이 친환경 쪽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S&P로 거래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를 충분히 친환경 쪽으로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의무 발전 비율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울 만큼을 S&P를 사와서 보충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남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또 거래를 할 수 있게 또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갈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0월 달에 SGC 그린파워라고 하는 회사가 완공됩니다.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드필렛을 통해서 어떤 병합 발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와 관련돼서 또 눈여겨보게 되면 매출이 한 60% 가까이도 또 늘어날 수 있겠다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REC 매출이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울 수 있겠다는 쪽도 살짝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직 지금 주가 수준들은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9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하는 흐름들과 외형 확장되는 흐름들까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련된 지금 시장의 가장 하반기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흐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흐름들은 상당히 높다는 것 쪽에서 눈길을 가야 될 또 섹터고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KG ETS는 환경 에너지나 신소재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까지도 묶일 수 있다. 그냥 단순히 폐기물 관련주로만 보면 주가 상승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SGC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 두 종목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았으면 좋겠고요. 어제는 좀 사줘서 고맙죠. 근데, 어제도 시장 보다 보면은 다시 올릴 걸 왜 이렇게 흔들면서 빼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긴축이 빠르면 내년 말이다, 아니면은 또 2024년이다까지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연준위원들도 발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갈피를 못 잡는 단계 같고요. 중요한 사실은 그럼 긴축이 본격적도 지금 벌써 1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1년 반이나 남았죠. 근데 지금 벌써 긴축 생각하면서 주식 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움직이는 주가는 그냥 포기하는 셈이 되겠죠. 근데 항상 보면은
긴축을 앞두고 있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배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배경은 항상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올린다는 가정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움직인다는 자체는 주가의 과거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 관련된 실적들은 괜찮다는 관점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또 가장 좋은 매수 기회로 대가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때 많이 밀릴 때 사서 다시 회복하게 되면 팔 수 있는 충분한 변동성을 이용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숙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준비하는 시장이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계속 맞추면서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 잘 멘탈을 챙기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또 기회 요인들이 더 많다는 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경기 민감주를 조금 더 위에 둔 그리고 또 성장주도 같이 겸하는 약한 6대4 정도로 이어지는 바벨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도 계속 염두를 하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바벨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하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전일 자이언트 스텝이 아주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네. 6월 첫째 주에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 종목 리포트 해드렸는데 지금 한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주가 조금 넘었네요. 2주가 좀 넘은 상태에서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통 관련주 이번 주에 짚어드리고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유통 관련주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또 유통 관련주들 관심 많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도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또 좀 선견지명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심 없이 뭐 네. 리포트나 시장 산업에 대해서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리포트라는 코너에 네. 애정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리포트를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리포트에 대해서 저도 저의 의견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다 보면 결국엔 빠른 순환매 속에서 메타버스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시세를 받았다라고 보여주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로 메타버스 출정식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메타버스는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컨텐츠 세 가지로 나눠서 종목을 3개 드렸죠. 네이버, 자이언트 스텝, LG 이노텍 이렇게 3개를 드렸는데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또 자이언트 스텝대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 짚어드리는 종목들에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좀 유의 깊게 그 종목을 살펴보시는 게 수익으로 연결되더라라는 이야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빠른 순환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좀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날의 급등주를 좀 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처럼 실적 탄탄하고 정말 전망 좋은 기업들 미리미리 분석해서 좀 끌고 간다면 이런 위험한 투자보다는 좀 안전한 투자가 지금 시장에는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종목 리포트들 분석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바로 신세계였습니다. 조정은 기회인가라는 그런 주제인데 최근에 제가 이 정용진 부회장의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이 신세계에 대해서 애정을 정말 많이 쏟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전망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신세계가 휴젤 인수 소식으로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정은 기회인가라고 좀 꼽아보았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의 대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고
백화점에 오는 손님은 줄었는데 오기만 하면 1인당 지출하고 가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중심에는 명품, 고가 내구재 소비 등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명품 쪽으로의 소비가 조금 나왔고요.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7월 달이 되면 이제 음식점이나 주점들도 10시가 아닌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결국엔 바깥으로 나오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옷을 입는 모습이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결국 외부 활동 증가와 패션, 화장품 등 자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품이나 고가 내구재에 국한되어 있던 매출이 패션이나 화장품 쪽으로 상품 믹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믹스에 따라서 총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라고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회사들 그리고 어디서 영업을 하는지 조금 먼저 살펴보면 신세계는 사업 영역이 백화점 있죠. 백화점 있고 그리고 면세점, 패션이나 아울렛, 화장품 도소매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여객 터미널, 센트럴 시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대전 엑스포점을 8월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충청권 백화점 수요를 조금 더 잡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매출액은 1조 3,1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기저효과 탓이기는 하지만 3,659%가 증가한 1,235억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1분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 유통업종을 3월, 4월 그리고 6월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시장을 바라볼 때 더 애착이 가거나 관심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좀 자신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자신 있는 섹터로 저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백화점, 호텔, 면세점, 코로나19에서 피해를 보면 피해를 받지 앞으로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은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신세계 DF죠. 면세점 중심입니다. 호텔 신라를 말씀드릴 때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좀 달았었습니다.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럼 해외 출입국도 조금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좋아질 일이 남았지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좀 없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7월 신세계 면세점 중 강남점을 철수를 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앞으로 이익 개선에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년도 기저효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보부상들의 매출액, 보부상들을 향한 보부상들의 그 매입 그 규모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빠질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한 패션 쪽으로도 해외 패션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하고 있고요. 화장품 쪽으로도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보복 소비 플러스 그리고 신세계와 네이버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을 맺음으로 따라서 네이버의 럭셔리 부티크 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입점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 채널 확대, 보복 소비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신세계 자회사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깊은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엔 SSG.com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그보다도 휴젤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신세계 주가에는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신세계 그룹과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라는 기사 헤드라인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와 신세계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SSG.com과 이베이 코리아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지 지분 구조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SSG닷컴의 지분 구조는 이마트가 50%를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요. 신세계는 26% 내외를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마트가 더 주가와 직결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신세계의 주가 하락은 첫 번째로는 그간 많이 올랐습니다. 22만 원 언저리에서의 주가가 32만 원까지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제가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깊은 하락과 횡보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연초에 한번 이 수익 실현을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금 더 슈팅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보톡스 국내 매출액 1위 회사인 휴젤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슈팅 이후에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그 이후에 답변 공시가 나왔죠. 조회 공시 이후에 검토한 바는 있으나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라는 공시가 나오니까 결국엔 실망 매물과 함께 주가가 조금 깊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엔 주가가 많이 올랐다. 22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45% 이상의 주가 수익률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휴젤 인수라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근데 검토하는 바는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니까 기관들의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6월 초부터 기관들은 여지없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지수 자체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종목들도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 중에 이러한 빌미가 제공됐을 때에는 여지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으니 시장에서는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는 말씀을 신세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부분은 베인캐피털이 2017년도에 휴젤을 인수했습니다. 휴젤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조금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업계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라고 보는데 휴젤이 보톡스 균주에 대해서 질병청에 보고를 할 때에 부패된 통조림에서 보톡스 균주를 채취를 했고 발견을 했다라고 질병청에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사측은 보톡스 균주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균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자 균주 논란은 종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패한 통조림에서 균주를 채취했다, 발견했다라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균주 논란에 있어서 휴젤은 조금 안전하다라는 사측의 입장 표명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인캐피털은 이 균주 그리고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일부 이른 바이아웃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좀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세계가 이제 어떻게 이 휴젤 인수를 이끌어갈 것인가는 1개월 뒤인 7월 17일경 재공시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신세계를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늘 기업을 볼 때에 매출액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고 그것이 증가하는가를 먼저 보죠.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도 보고 여기가 끝인가 앞으로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재무가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매출액은 총 19%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가 있기 전 19년도 대비로도 올해는 13%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렇고 되고 있는데 사업 영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패션, 호텔, 여객 이 키워드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절이 온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럴 것인가 또는 더 나빠질 것인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호텔, 포스트 코로나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여객,
여행을 더 많이 갈 겁니다. 패션과 화장품, 보복 소비 이후에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백화점과 면세점, 백화점도 그렇고 면세점은 특히나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어쩔 수 없이 또는 얄궂게도 이 추세선을 맞아서 다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부 현재는 추세선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이 추세선 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결국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로 귀결될 텐데 현재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피크인가 아니면 내년과 후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는가를 살펴봤을 때 매출액은 올해 19% 증가하지만 내년에도 14%가량, 후년에도 7%, 영업이익도 올해 4,498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19년도를 이제 넘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후년, 내년 22년도에도 5,300억 원가량, 그리고 23년도에는 6천억 원가량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증가세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조금 이탈했더라도 다시 추세선 위로 복귀하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과 후년에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22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빌미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하지만 추세를 그려보았을 때는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이베이 코리아다, 휴젤이다 여러 가지 이슈에서 시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습일 때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가, 사업 포트폴리오는 어떠한가로 찝어보았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수요일 신세계 리포트를 좀 같이 살펴보았고요. 기관 수급이 여지없이 매도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만 조금 체크해 보신다면 공포의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 이제는 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신세계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메타버스나 이번 주에는 유통업종 각 살펴본 리포트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의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는 기관 매도를 조심만 한다면 앞으로 주가 생생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까지 단독으로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인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개장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장인데요. 오늘 시장 상승 기대 다시 한번 불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운용 원칙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에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종목들 보시죠. 네, 동신건설과 삼익THK, 서암기계공업은 이미 목표가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편입된 지 일주일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한 상태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0.49%, 알랩도 5%대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도 CJ E&M이 종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16.73% 달성 중이고요. 광주 신세계와 한라홀딩스는 조정세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들 돌아보고 왔습니다. 자, 어제 카카오가 시총 7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시총이 35조에서 70조 원,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한 건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 제친 기업들만 해도 셀트리온, 삼성 SDI, 현차, LG화학까지 모두 제치면서 전일에는 경쟁자였던 네이버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카카오 주가 상승이 또 이렇게 크게 이어질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이버가 좀 약세를 비교적으로 보이면서 카카오가 좀 딛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아마 주주분들은 뭐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카카오는 이제 탈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상승 흐름 굉장히 이제 강하고 좋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파동이 크게, 마지막, 오파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번 추세가 여기서 이제 꺾인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조정을 조금 오래 거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성장성 면이라든지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이제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도노르 포트에서 제가 네이버를 포트에 편입시키면서 시장 흐름과 비교를 해드리면서 주도 섹터를 잡을 때, 주도주를 잡을 때 시장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5월 달에 뭐 시장이 고점을 형성한 뭐 3,250포인트 정도 만들었었는데 보시면 카카오 역시 그러한 흐름을 뭐 4월 말에 이제 만들어주고요. 5월 달에는 시장보다 약간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조정 이후에 요 조정 이후에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주도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사실 액면 분할하고 나면 액면 분할할 때만 해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뭐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고 뭐 밀렸고 다른 기업들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안 좋은 소리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뭐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 특히나 이제 시총 한 10조에서 20조 정도 예상이 되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또 카카오증권, 카카오페이, 카카오는 이제 뭐 컨텐츠 쪽 부분의 플랫폼도 있지만 게임이라든지 카카오페이지 같은 그런 곳도 있지만 이제 금융 쪽까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이버와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 보이는 시세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추세가 이번에 이제 꺾이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조정폭도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요. 신규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신규 투자는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16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조정 기간을 좀 크게 나오는 걸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대체로 네이버를 차라리 공략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5파의 상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꼭대기가 얼마까지 갈지는.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사실 비교를 한다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밀렸죠. 밀려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뭐 네이버도 뭐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 특히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뭐 네이버도 조만간 좀 시장에서 크게 부과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최근에 쿠팡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쿠팡들의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불매 운동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라인 마켓 안에서 쿠팡의 입지가 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뭐 웃게 될 수 있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이지 않을까. 국내 최대의 이 온라인 쇼핑몰을 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가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주목을 더 받을 가능성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IPO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자회사들의 그런 행보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와패드를 이제 네이버에서 인수를 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프렌즈 지금 인수를 이제 네이버 프렌즈와의 이제 합병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나스닥 상장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불거졌을 때는 네이버도 굉장히 좀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극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가 조금 더 지금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이제 네이버 수급인데요. 투신이라든지 기관들,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좀 이어져 가는 모습이고 전고점 이제 저항 자리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카카오가 이번에 상승기로 올라올 때 이러한 저항 자리를 뚫어내주는 시점에서 매수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11만 원대부터 한 13만 원대까지의 강한 매수를 해줬고 이후부터는 개인들에게 힘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글쎄요, 뭐 요즘은 워낙 개인들이 강하게 시장을 올리는 그런 현상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점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상승 우파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의 고점권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 꺾이는 시점까지 만약에 평단이 낮으시다면 추세가 꺾이는 시점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느긋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로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쫓아가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신규 진입은 자제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신 신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를 대안으로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도 지금 외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 주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